부천 영상 올린 뒤로 은근히 좀 제보를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제보 부탁드리고요. 제보 들어온 내용들, 그리고 국책연구원 같은 데서 발표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지금 실거래가 조작이 얼마나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국책연구원 같은 데서 발표된 거, 그런 것들은 걸린 사례들만 다른 거죠. 걸린 사례들은 매우 적고 진짜로 주변에 보시면은 만연해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아파트로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부녀회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은근슬쩍 던지면은 아마 단톡방 같은데 많이 초청해 주실 겁니다. 그 정도로 만연하게 돌고 있다. 다만 법이 어디까지 단속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잡아낼 수 있느냐, 잡아내는 것도 합법적으로 잡아내야 되죠. 함정수사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잡아내는 것, 그 다음에 신고를 받아서 확인해서 증거를 포착하는 것, 이 정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철저히 인증받죠. 그래서 다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넘쳐나는 게 실거래가 조작이고 집값 담합이고 호가 조작이다. 자, 그래서 직접 제보를 해주시죠. 저번에 부천, 그리고 이번에 파주도 제보해 주셨죠. 자, 신고가 찍더니 취소했다. 요거 찍고 취소한 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주 지역 분석에서 제대로 말씀드렸고, 또 나왔습니다. 3억 1,500, 3억 5천 찍고 다시 3억 3천. 저층인데요? 저층인데 왜 제일 비싸요? 이거 하던 것들이 갑자기 쭉쭉쭉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 단지들 특징 보면 어때요? 거래량은 더울 게 없고 줄어들고 있는데 한 건 한 건 계단식으로 올리고 있다. 계단식으로 올리고 있는 단지들 보면은 대부분 조작 들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나중에 취소되는지 안 되는지 잘 확인해 보셔라.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갔던 곳들. 부천, 다정한 마을 레미안, 쌍용, 금강, 경남 라일락 마을, 서해 서미트빌, 경남 동양 진달래 마을 금호, 그 다음에 서해 창보, 이런데 다 조작했고 등기 없다. 그리고 취소되는 곳들 나오고 있고, 갑자기 20일날 7억 찍고 같은 층에 7억, 이런 것들 지금 취소되는 데들 보면 다 거래량은 거의 없고 계단식으로 올리고 있다. 저런 단지들 공인중개사가 호가에 사라고 하면은 그 공인중개사는 파는 사람과 모종의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워낙 유별스러워서, 특히 뭐 모든 주민들 싹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중에 목소리 내는 사람, 예를 들어서 100명 있다. 근데 100명 중에 90명은 조용해요. 근데 10명이서 막 목소리 내. 그러면은 그게 여론인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투기꾼들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비싸게 팔고 빠진다. 실수요도 피해 입든 말든 하고 그러지요. 그거 취재했을 때 잠입해가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남편 월급 뭐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받아야지 엄청나게 부자 될 수 있고 돈 벌 수 있다. 당하는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죄책감도 없고. 이게 지금 언론의 가장 큰 잘못된 점이 뭐냐? 죄책감이 없게 만든다. 물론 바지 사장 같은 그런 인간들이야 거의 뭐 소시오패스 수준이니까 그 정도로 죄책감 안 가지지 않고서는 못한다. 수백 명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인데. 그런데 한두 채 혹은 내 집 올려가지고 비싸게 판다. 요 개념 자체도 내가 쓰던 중고품을 파는데 몇 억씩 몇 배씩 올려서 파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없애고 있어요. 죄책감이 없으니까 군중심리에 몰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엄청난 죄책감이 들어야죠. 몇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건데. 적어도 내가 판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뭐 자본주의의 논리다 자꾸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데, 자본주의의 논리는 투자하는 사람들끼리고 투자랑 관련 없이 그냥 내 집 마련하고 싶은 실수요, 의식주를 건드려서 하는 건 자본주의의 논리가 아니다. 그건 완전히 물신주의지. 지금도 제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양주 호평동 5 아파트 실거래 또 한 달 만에 7천 올렸다 분석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가능하다는 거죠. 또 대전 실거래 없는데 신고 후 취소하고 있다. 인천 역대급 공급 폭탄인데 단톡방에서 자전 거래하고 호가 담합하고 한눈만 걸려라 하고 있다. 계속 제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왜냐면은 저런 거 찝어가지고 자료로 보여주면서 알려주는 유튜브 없잖아요. 당하지 말라고 우리라도 알려야지. 그러니까 제보해주세요. 제보하자마자 바로 올리진 못할 수도 있어도 저희가 진짜 꾸준히 계속 다뤄가지고 최대한 놓치지 않고 해당 지역 가능성 높은지 이런 부분 확인해보고 물리지 말라고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제보는 뭐 댓글 달아주셔도 저희가 댓글 확인해가지고 요것도 지금 보면 다 댓글 캡처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댓글은 또 혹시 못 보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확실하다라면은 저희 그 영상 보면은 요 밑에 내용 쓰는 데 있는데 내용에 이렇게 화살표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 눌러서 이 화살표 열어보시면은 저희 메일 주소 있어요. 메일로 제보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그런 거 확인해서 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인천 가정동 루원시티 이런 것도 또 나온다.
5억 7,500이 신고가인데 그 전에 신고가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거래해놓고 취소했다. 자정거래 가능성 굉장히 높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저런 것들은 이제 의심 사례들이고 정확히 저런 것들 다 캐내기에는 지금은 뭐 정보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문제도 있지만 확실히 걸린 것들 보면은 거의 비슷한 방법 쓰고 있죠. 요거는 그 유명한 거죠. 3억 1,500에 매수 신고. 자, 처제에서 딸로. 그래서 거래하고 취소하면서 아들로 다시 이제 취소하고 요것을 매매 중개한 다음에 실수요한테 처분한 다음에 또 취소하고. 사기다. 근데 저런 걸 뭐 운 나빠서 걸렸겠다. 아, 우리 아파트도 저렇게 시세 올릴 수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본인의 이제 인성 부분을 좀 의심해 보셔야 되는 거고 저런 건 사기질이다. 사기질. 자, 담합사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보면 어때요? 자, 네이버 카페에서 입주자들이 매매 가격을 제시하고 가이드라인 제시. 자, 이거 카페에 올렸기 때문에 걸린 겁니다. 아둔하게 걸린 거다. 왜? 교묘하게 지금은 카페는 조사 들어가니까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라는 이야기로 단톡방이나 이런 거 비밀로 만들어서 운영하죠. 자, 그 다음에 플랜카드 이런 것들 다 걸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매물을 내놓고 있을 때 2천 이상, 보충은 플러스 5천 이상으로 신고가 대비로 내놔야 한다. 저런 것들 자, 어디서 걸린 거예요? 카페나 현수막 이런 걸로 걸린 거죠. 요즘도 집값 엘리베이터에 실거래가 붙이는 사람들은 하수다. 그것도 언제 걸릴지 모르죠. 그러니까 진짜 고수들은 단톡방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다만 그렇게 되면은 저들에게 문제점이 있죠. 어떤 거냐? 팔고 나가는 우리들끼리 모여봤자 힘이 없어요. 그럼 누구의 힘을 끌어올려야 되냐? 살고 있는 시세어들. 아, 우리 아파트 단지의 가치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우리는 정말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산이 많은 것처럼 보이도록 합시다. 라고 하면서 가격만 올려놓고서 지들은 팔고 빠지는 거예요. 수익 남기고. 근데 비밀리에 운영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받아줄 수 없죠. 그래서 효과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효과가 떨어지니까 저 사람들이 아둔해서 그냥 무조건 저렇게 올린다. 카톡을 사용할지 몰라서 저렇게 올린다. 그게 아니라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에요. 카톡방 만들어서 암암리에 하는데 그런 게 투기꾼들 엄청 많은 아파트라서 활성화가 잘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랑 이제 진짜 끝물 몇 명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못 빠져나가서 올리고 빠져나가야 되는데 호응을 아무도 안 해줘. 단톡방 만들었더니 나 혼자야. 이런 느낌일 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중개사법에 위반된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자정거래 및 계약일자 허위신고 해서 보면은 또 걸렸죠. 해당 부동산 뭐 있어요? 경매인데 위 부동산이 12억에 거래되었다고 신고하고 이거는 경매가랑 막 이런 거 끌어올리기 위해서 찍은 거죠. 아직 취소도 안 됐습니다. 남아있는 거 보면. 그 다음에 허위신고 18년 12월에 매매 계약해놓고 19년 11월에 계약일로 신고했다. 왜 이런 식으로 했을까요? 세금 안 내려고. 굳이 미룰 일은 없는데 말이죠. 미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유는 뭐냐? 자, 18년 12월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 18년 9월에 9.13 대책이 나왔죠. 그리고 2018년 11월부터 하락세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은 12월에는 한창 떨어지고 있을 때죠. 이때 신고하면 심리가 꺾인다. 그러니까 지금도 신고 잘 안 되는 거 보면 심리 꺾여서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19년 6, 7월부터 올랐는데 왜 11월에 신고를 해? 이때쯤 되면은 하나쯤 저가 거래 나와도 안 꺾이게 생겼으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합리적 의심이 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거기다가 핵심. 내린 가격으로 거래하고 신고 안 합니다. 자, 방금 전이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지연 신고로 신고가만 신고하고 싸게 거래된 것은 신고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제보들을 또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업다운 계약. 지연 신고 및 허위 신고. 대출 용도의 유형, 자전거래, 편법 증여. 이런 것들이 실거래가를 교란하는 주범들이다. 예전엔 다운계약 비중이 굉장히 높았죠. 요즘에는 분양권 제외하고는 다운계약보다 업계약 비중이 은근히 나오고 있다. 원래 다운계약 비중이 업계약 비중보다 높게 나와요. 왜냐? 외도인 우위 시장이었으니까. 그런데 요즘에 업계약이 은근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벌리는 것들도 그렇고. 집값 띄우고 있단 소리예요. 연도별 지연 신고 행위 적발 건수. 그래서 적발해 봤더니 이번 정부 들어와서 엄청나게 늘었다. 물론 19, 20년에는 더더욱 많이 늘었겠죠. 왜? 규제가 강화되니까 집값 떨어질까봐, 똘똘한 채에 영향할까봐 그러고 있는 거다. 자, 문제는 뭐예요?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이 개선돼야 된다. 그런데 전산 입력 실수 막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취소하더라도 책임을 묻거나 불이익이 없다. 요거를 고쳐야죠. 등기치고 신고해라는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물론 정확히 나올 수는 있지만 시장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정책 같은 거 늦게 반영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등기 치고 신고하는 게 가장 정확하지만 저런 것들에 대해서 제재를 늘려야 되겠죠. 아니 막 올려놓고서 취소하고 막 올려놓고 취소하고 이거를 제재를 안 하면은 계속 돌 수밖에 없어요. 특히 그거는 올려놓은 부동산부터 제재해야 된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매물 중에서도 집주인 인증 이렇게 붙이죠. 네벌 부동산 이런 데 가보면은 그런 것처럼 실거래가도 취소거래 빨갛게 띄우는 것처럼 등기 완료도 띄워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등기 안 떼고 자전거래로 호가거래만 있는 단지들은 굉장히 대번에 티가 나겠죠.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에서도 등기 완료를 다시 표시해서 부동산에서 재신고하게 만들어라. 그러면은 확실히 얘는 진짜 거래된 거고 얘는 1년이 넘었는데 등기 완료가 안 뜨네? 이거 가격 띄우기 들어간 거 아니야? 이런 것들 확실히 드러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운영해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냥 지금 시스템 상에서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방법을 찾아야죠. 감정원 통계도 KB 통계도 중개사에 의존하는 통계예요. 주식이랑 다르게. 그러니까 가서 보면 하락거래 비중이 60%인데 상승폭은 커지고 있고 그러지. 그러니까 등기 완료는 뭐 파란색으로 띄우든가 거래 취소는 빨간색으로 띄우는 것처럼 거래 취소를 띄울 수 있는데 등기 완료를 왜 못 띄워요?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되겠더라. 결론 뭐예요? 실거래가 조작이 과거에 비해서 걸리는 것도 있지만 만연하죠. 만연.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다 라는 거죠. 자, 국가에서 규제 몇 개 하는 거 가지고 시장 왜곡이라고 하지 마요. 국가에서는 국가 경제를 전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 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다. 뭐예요? 이런 것이야말로 시장 왜곡이다. 이딴 짓거리 하는 투기꾼들이 국가 뭐 양도세 규제 뭐 이런 걸로 시장 왜곡이다. 부동산 전문 교수라는 작자들은 이런 거 지적 안 해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시장 왜곡인데 이런 것들은 건수가 많지 않고 큰 영향을 못 준다. 이딴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크게 주는데. 거래량은 박살났는데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사기 비중이 높아진 거죠. 2030 비중만 생각하지 말고 사기친 비중 얼마나 늘어났나 봐라. 그러니까 지금은 실거래가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항상 부동산 시장 끝물에 완전 고점 때는 사기들이 판을 친다. 그거는 모든 자산시장이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주의하셔라. 신고가에 넘어가지 마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